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13일 태국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검사자 976명 추가되어 34,786명, 누적 확진자 28명 추가되어 2,579명, 치료 중 환자 1,251명, 누적 완치자 1,288명, 누적 사망자 2명 추가되어 40명입니다. 여름 폭풍이 태국 내 42개 지방을 강타한다는 일기예보입니다. 태국 기상청은 2020년 4월 12일부터 태국 북부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낙뢰, 번개, 우박을 동반하고 있으며 남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낙뢰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큰 나무 아래에 가지 않도록 하고 농민들은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하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의 계절은 4월에서 10월은 우기철, 11월에서 3월은 건기철로 나누어집니다. 태국은 4월이 가장 더우며 3월에서 5월에 걸쳐 전국 평균 기온이 33도에서 38도를 기록합니다. 콘켄주에 있는 학교에서 태풍으로 천장이 날아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1일 콘켄주 논시라빗 타야콤 학교에 심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3개의 건물에 천장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해 컴퓨터실의 컴퓨터와 과학실의 여러 집기들 그리고 책상, 의자들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학기 중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크게 파손된 2개의 건물을 7월 학기 말까지 수리, 보수하여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태국 보건부는 중환자들의 증가를 대비하여 일반 병동과 중환자 병동에 병실들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나롱 박사는 중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인공호흡기는 현재 중환자실 침대의 약 2배가 준비되어 있으며 추가로 100개의 인공호흡기 추가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태국에 있는 병원 전체의 중환자실 침대 개수는 약 6,000개이며 약 10,000개의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송크란 축제 때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4월 12일 로이에주 포통지구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5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로이에주 포통경찰서에 따르면 5명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을 도로에서 물놀이를 즐겼으며 이를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 중 소변검사에서 불법 약물이 검출됐으며 이에 따라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콕에서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숨졌다고 합니다. 그 버스 기사는 4월 1일까지 운행을 하였고 4월 3일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 병원으로 갔으며 4월 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4월 12일 사망하였습니다. 태국 대중교통국은 이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그와 가까이 했던 직원 9명은 모두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4월 1일까지 140번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했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태국 전염병협회가 4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소독제 분사를 통해 사람이나 장소를 소독하고 있지만 상기 조치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전혀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국가 예산 낭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라라는 국회의원은 동사무소의 기관장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동정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노동력과 고통을 느끼고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 5,000바트씩 급여 인상을 총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시라 국회의원은 동정협회에 분노를 느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도와주기는 커녕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월급도 받으며 일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라고 말하십시오. 얼마든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2개월 넘게 직접 감염자들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어떠한 요구나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쓸 예산이 있다면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과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먼저 써야 합니다. 캠 웽이라는 캄보디아 여성이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개의 주얼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과 쌀, 알코올 젤 등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제공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숍으로 오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판부리주 타피리항에 거주하는 소라콤이라는 사람이 2020년 4월 7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매일 200에서 300개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라콤 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 실업자와 빈곤층들이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고 다 가족이라 생각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점점 도와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인 2m 간격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타야의 한 트랜스젠더는 살기 위해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라타폰이라는 트랜스젠더는 파타야 미모사라는 곳에서 트랜스젠더 쇼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배우의 길을 접고 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쇼장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집세와 자동차 할부금 등 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싶어 드레스와 왕관을 쓰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7시부터 2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하루 300에서 400바트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라타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완쾌 후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2일 존슨 총리는 잘못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55세의 존슨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 확진을 받고 런던 세인트 토머스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그는 지난 9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12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총리 대변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총리의 공식 별장인 체커스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총리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2일 총리는 현재 영국 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의료진 및 보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남성이 마약 판매로 인해 체포당한 사건입니다. 파타야 경찰서는 4월 13일 오전 11시경 한국인 남성 43세 박 씨를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게 마약을 구매하는 것처럼 유인해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이스라 불리는 암페타민 2봉지가 발견되었으며 그는 혐의를 인정했고 파타야 경찰서는 그를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태국의 한 술집에서 환각 파티를 벌인 22명이 체포된 사건입니다. 사무사콘주 마하차이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월 12일 0시 20분에 메카라는 술집을 기습하여 2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그 술집은 통금 시간인데도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안에는 가게 주인 외 21명의 어린 청소년들이 뒤섞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색 중 워타라시라는 사람의 속옷에서 케타민 3.84g을 발견하였고 긴급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체포하였으며 가게 주인은 주류 판매를 위반한 혐의, 워타랏은 추가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종교 행사에 다녀온 후 14일간 격리 조치 중이었던 남성이 8층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4월 13일 방콕 사무프라칸 국립병원 8층 건물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우울증을 갖고 있었고 소지품이며 집기들을 부수고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평소 소동을 많이 피웠던 그는 수시로 경비원들의 제재를 받았고 그러던 중 자가격리 기간 14일째인 마지막 날 새벽에 스스로 8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울증에 시달려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통행금지 명령 단속 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22일 동안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3억 인구 인도인 전체를 집에 가두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0년 4월 12일 오전 6시경 경찰들은 통행금지 위반자 3명에게 벌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경찰들을 공격하였고 나중에는 11명으로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의 손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칼과 가스통으로 경찰들을 위협했고 1시간 반을 저항하다 끝내 11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해 어린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촌부리주 라용에서 한 남성은 전 처의 집에 찾아가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졌으니 휘발유를 달라고 했고 전 처가 없다고 하자 이 남성은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자 했고 전 부인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이성을 잃고 돌변해서 전 부인의 13살 딸을 인질로 잡고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집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남성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왼쪽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헬멧을 쓰지 못했던 전처의 딸은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 남성과 상대편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사고난 오토바이 주위에서 칼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